자,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아웃풋 출력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요, 내장된 프린트 또는 디스플레이, 표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우다 보면은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짜죠. 즉, 프린트 문장을 써서 문자열을 출력하는 건데, 사실은 자바스크립트는 그 출력할 그 아웃풋 디스플레이 기능이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사실은 자바스크립트는 그러니까 HTML 안에 들어가 있어서 다른 어떤 파일 안에서 그 파일의 내용 일부를 바꿔주는 그런 일을 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기능.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어떤 출력창이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불가능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방식이 제공되긴 합니다. 즉,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써서 디스플레이를 할 수는 있어요. 즉, 자바스크립트가 원하는 내용을 출력을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씩 살펴봅시다. window.alert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얘는 경고 박스를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상에서 경고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지원되는 메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document.write 이거는 HTML로 만들어줄 때 쓰는 그 메소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제라고 하면서 그 getElement by id. inner HTML, 그죠? HTML 안에 일부분에다가 프린트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console.log라 그래서 콘솔, 브라우저에 콘솔이라는 게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각각이 어떻게 보면은 다분히 그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들이죠, 다. 그래서 기본 디스플레이 하는 그러한 출력창은 없다라는 거는 그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선 윈도우 얼럿 박스를 사용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윈도우에서 가끔 가다가 조그만 창이 하나 뜹니다. 윈도우 얼럿 박스라 그래서 경고 박스죠. 어떤 그 확인을 눌러야지만 더 진행되는 그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실행시킬 때 거기에 쓰여지는 글자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HTML 안에 스크립트가 있네요. 여기요. 그죠? 자바스크립트죠, 당연히. window.alert이란 점 다음에 오는 그리고 거기에 괄호 열고 닫고 오는 거는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메소드라고 부르는 건데 그 문법은 또 나중에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오브젝트의 alert 메소드를 실행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 5 더하기 6이라는 값을 계산해서 거기 쓰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 페이지에 삽입된 페이지 내용하고서 11만이 나오죠. 이게 얼럿박스예요. 확인 누르면 얼럿박스가 사라지죠. 자, 여기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서 구현했는지 볼까요? 이 HTML 페이지 안에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가 바로 그 경고창을 띄는 그 코드를 여기에 작성해 놨어요. window.alert 5 더하기 6. 그러니까 5 더하기 6은 그냥 계산이 된 거예요. 그 자바스크립트 안에서는 이 문법이 허용이 됩니다. 5 더하기 6은 덧셈이다. 그래서 11이라는 값이 그래서 여기 실행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보여지지 않죠. 당연히. HTML 페이지의 안에 어디에도 이 내용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윈도우가 갖고 있는 얼럿 박스를 띄워라라고 명령이 있어서 얘를 실행시키면 얘를 가져올 때 이걸 이해하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문장을 써준다 그러면은 코테이션을 해가지고서요. Here is a message라고 한번 써볼게요. Here is a message라는 문장이 여기 나오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가능하구나라는 건 알 거예요. 얼럿 박스를 써서 또 document.write라는 메소드를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조심하긴 해야 돼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Try yourself. 자, 11이라는 문장이 여기 글자가 나왔습니다. 왜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H2 패러그래프 그리고 요 패러그래프 도큐멘트라는 글자 다음에 스크립트가 있는데 document.write 괄호 열고 닫고 5 더하기 6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document.write라는 거는 도큐멘트는 이 HTML 페이지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봤을 때 도큐멘트라는 거는 이 스크립트가 들어있는 이 HTML 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파일 거기에 write 근데 어디겠어요? 여기는 요 위치죠. 지금 거기에다가 5 더하기 6을 쓰래요. 이거 말고 그냥 문장을 쓸까요?
test라는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here is a test라는 문장이 나오겠죠. 지금 이거를 읽는 도중에 document.write를 하면은 이와 같이 그 해당하는 곳에 글자가 쓰여지긴 합니다. 일종의 출력은 출력이죠. 그런데 조심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on 클릭했을 때, 이걸 클릭했을 때 이걸 실행시키게 하면 이거는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다 HTML 파일을 완전히 지워버려요. 이 예제가 요 뒤에 있는지 있네요. 자, 그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document.write를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 문장 진행 과정 중에 쓰면은 그 부분에 그냥 텍스트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똑같은 문장 같지만 전혀 다르게 비헤이비어 하는데 한번 예제를 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버튼에 타입이 버튼이고 on 클릭 시에 요거를 실행시키도록 되어 있죠. try이라는 버튼이에요. 클릭해 볼게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1이라는 글자만 나오죠. 앞에 있던 거 어디 갔어요? 다 지워진 거예요. 즉 이렇게 그 이미 HTML 페이지가 로딩된 다음에 실행되는, 아직은 실행 안 된 거잖아요. 버튼 누르기 전까지. 이것도 이런 문장을 한번 써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this is, 제가 여기서 이거 잘못됐네요. 쿼테이션을 그 이중으로 쓸 때는 겹치지 않도록, 중첩되지 않도록 다른 종류의 쿼테이션을 써야 되죠. 죄송합니다. 자, this is a test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HTML 페이지 안에서 그 진행 과정 중에 document.write가 나오면 그냥 해당하는 문자열을 써줍니다. 만약에 모든 로딩이 끝난 다음에 디스플레이 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걸 실행시킨다 하면은 새로운 HTML 문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h1 태그로 이거를 감싸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h1 테스트. 여기 뭐가 좀 잘못됐네요. 왜 이게 잘못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document.writ 그죠? 자, this is a test라는 것이 h1 엘리멘트로, 그러니까 새로운 HTML 파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document.write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주의 깊게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것이 그 어떤 식으로 작동될지를 알고서 써야 되고요. 자, 이번엔 세 번째, 그 inner HTML을 사용하면 된다. 이거는 이미 많이 활용해 봤죠. 그러니까 도큐멘트 안에 일부분만 바꿀 때는, 그러니까 document write는 전체를 바꿔치는 거고요. document.getElementById 그 다음에 inner HTML을 쓰면은 그 태그 사이에 그러한 그 텍스트를 채워 넣을 수 있었죠. 이거는 우리가 했던 거니까 굳이 다시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5 더하기 6을 여기다 넣으니까 여기 11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거고요. 자, console.log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드밴스드 유저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그 디벨로핑 하는 그런 그 웹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 브라우저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 평소에 많이 안 써서 그런데 그 콘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도 일종의 프로그램이고 그 안에 프로그램을 올려서 뭐 돌리기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요. 그 프로그램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그 모니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그 디벨롭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럴 때 쓰는 게 콘솔이라는 그 기능인데, 그 콘솔에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로그라는 메소드를 써서 한번 볼까요? 지금 보겠습니다. 요거는 HTML 파일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activate debugging with F12라고 나오는데 console.log 5 더하기 6 아까 11이라는 숫자가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죠? 이상하죠? 왜냐하면 콘솔이라는 곳에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그 여러분들 키보드에 F12라는 그 기능, 그 함수 뭐죠? 저 위쪽에 버튼이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그거를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런을 한번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엘리멘트, 콘솔, 뭐 소스 여러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분석해 볼 필요는 없고요. 이 콘솔이라는 게 선택되어 있으면 여기 11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게 바로 제가 쓴 겁니다. 지금 여기서 console.log로 보내. 여기다가 만약에 hello라고 한번 보내볼게요. 대신
헬로라는 단어가 지나갔네요. 지금 다른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콘솔에서 프로그래밍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디벨로핑을 하는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F12로 개발 환경으로 들어가서 콘솔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console.log를 쓰면은, 그러니까 디버깅 할 때 주로 많이 활용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너무 복잡할 때,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할 때, 하나하나 파라미터를 써보고 싶을 때 console.log에 쓰기도 해요. 그러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네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프린트 그 문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window.alert이나 document.write나 그 inner HTML이라는 그 속성이나 그리고 그 console.log를 사용해서 적절하게 원하는 디스플레이는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